전하, 큰일 났습니다. 문소전에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조선 중종 6년 5월 9일 밤 궁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밤중 문소전을 지키던 전복이 다급하게 달려와 외쳤지요. 그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괴물이라니? 중종이 놀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복은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손가락으로 문소전 쪽을 가리키며 떨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이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조선왕조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이 미스터리한 괴물 사건. 34년 동안 궁궐을 공포로 몰아넣은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괴물의 정체가 무엇일지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묘한 괴물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밤 문소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소전은 조선 태조 이성계의 비인 신덕왕후 한씨를 모신 사당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가장 신성한 곳 중 하나였지요. 그날 밤의 시, 밤 9시쯤이었습니다. 문소전을 지키던 전복 김응수가 순찰을 돌고 있었지요. 오늘도 별일 없겠지. 김응수는 중얼거리며 사당 뒤쪽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뭔가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야? 김응수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림자가 사라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김응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당 뒤편에서 앞마당으로 향하는 검은 짐승. 크기는 망하지만 했고 생김새는 삽살개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개는 아니었지요. 털이 너무 길었고 움직임이 너무 빨랐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김응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짐승이 김응수를 돌아보았지요. 그 순간 김응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짐승의 눈이 달빛에 붉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으악! 김응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김응수를 공격하지 않았지요. 그저 서쪽 담장으로 달려가더니 한 번에 담을 뛰어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다. 김응수의 외침에 궁궐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금군들이 황급히 달려왔지요. 무슨 일이냐? 금군 대장이 물었습니다. 저기, 괴물이 서쪽 담을 넘어갔습니다. 김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금군들은 즉시 서쪽 담 밖을 수색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종은 이 사건을 보고받았습니다. 개같이 생긴 짐승이라고? 네, 전하. 하지만 보통 개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망하지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짐승이 어떻게 궁궐 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냐? 중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복 김응수는 분명히 봤다고 주장했지요. 혹시 여우가 둔갑한 것은 아닐까요? 신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우. 옛 기록을 보면 천년 묵은 여우가 사람이나 짐승으로 둔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신이다. 그런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중종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문소전은 선왕의 비를 모신 신성한 곳이었는데 거기에 정체불명의 짐승이 나타났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였으니까요. 일단 더 조사해보도록 하라. 그리고 궁궐 경비를 강화하라. 중종은 그렇게 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다시 괴물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내전 근처였지요. 또 나타났다고. 중종은 경악했습니다. 네, 전하. 이번에는 여러 궁녀가 목격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중종은 즉시 목격자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상궁 이씨였습니다. 상궁, 무엇을 보았느냐? 전하, 제가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밖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개 같기도 하고 늑대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눈이 붉게 빛났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나인이었습니다. 나인, 너도 봤느냐? 네, 전하. 저는 담장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빨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다른 특징은 없었느냐?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 비린내 같은, 하지만 짐승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렵지만, 기분 나쁜 냄새였습니다. 중종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물러가 있거라. 증인들이 물러가고 나자 중종은 신하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전하. 영의정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대체 저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혹시 귀신은 아닐까요? 귀신? 선왕들의 영혼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중종은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형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것이지요. 혹시 그것 때문에 선왕들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닐까? 아니요. 그럴 리 없소. 연산군은 폭군이었소.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은 정당한 일이오. 중종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중종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괴물이 자기 침전으로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혹시 자신을 해치려는 것은 아닐까? 새벽이 되어서야 중종은 겨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지요. 꿈속에서 검은 짐승이 나타나 중종을 쫓아왔습니다. 중종은 도망쳤지만 짐승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종을 따라잡으려는 순간 전하, 전하. 상궁의 외침에 중종은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무슨 일이냐? 전하, 대비마마께서 부르십니다. 중종은 황급히 대비전으로 향했습니다. 대비는 중종의 어머니인 정연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옹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지요. 어마마마, 찾으셨습니까? 그래, 들었느냐? 궁궐에 괴물이 나타났다던데. 아직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불길하구나. 매우 불길해. 대비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늘의 경고는 아닐까? 경고라니요.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이 정당했는지 하늘이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종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마마마, 조심하거라. 지금은 나라가 어지러운 때다.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백성들이 동요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마마마. 중종은 대비전을 나와 다시 침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에 궁녀들이 자다가 가위에 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었지요. 으악! 괴물이 날 누른다. 도와주세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궁녀들의 비명이 밤마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위에 눌렸다는 장소 근처에서는 항상 이상한 비린내가 났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그 괴물의 짓입니다. 궁녀들은 겁에 질려 말했습니다.
중종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포도청 최고의 명포교를 불렀지요. 박포교, 이 괴물의 정체를 밝혀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오도록 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박포교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목격자들을 다시 신문했습니다. 모두 개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는가? 나으리. 하지만 보통 개보다 훨씬 컸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됐느냐? 망하지만 했습니다. 색깔은 검은색이었습니다. 달빛에도 검게 보였으니 정말 새까맣습니다. 눈은 붉게 빛났습니다. 마치 불처럼. 박포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괴물이 나타났다는 장소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문소전 뒤편, 담장 근처, 내전 주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발자국이 없다. 담장 근처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짐승의 발자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짐승이 지나갔다면 분명 흔적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이상하군. 박포교는 더욱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괴물이 나타난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모든 목격이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해시에서 술시 사이, 그러니까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지요. 낮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박포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옛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혹시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박포교는 중종에게 오래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전하, 이것은 태종 때의 기록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도 비슷한 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이오? 중종은 기록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과연 태종 시절에도 궁궐에 정체불명의 검은 짐승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도 정체를 밝히지 못했군요. 전하. 결국 흐지부지 사라졌다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오? 아닙니다. 전하. 저는 반드시 정체를 밝혀내겠습니다. 박포교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포교는 직접 잠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괴물이 자주 나타난다는 내전 근처에 숨어서 기다리기로 한 것이지요. 밤 9시 박포교는 담장 뒤에 숨었습니다. 칼을 빼들고 긴장하며 기다렸지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안 나타나는 건가? 박포교가 중얼거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한 냄새가 났지요. 이건... 박포교는 코를 찌르는 비린내를 맡았습니다. 궁녀들이 말했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박포교는 재빨리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지요. 저기다. 박포교는 조용히 그림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짐승이 담장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목격자들의 말대로 크기가 망하지만 하고 생김새는 개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개는 아니었지요. 박포교는 칼을 꽉 쥐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10보, 9보, 8보. 그때였습니다. 짐승이 갑자기 박포교를 돌아보았습니다. 붉은 눈이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박포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크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섰거라. 그러자 짐승이 박포교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박포교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재빨리 피했지요.
그리고 담장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잡아라. 도망간다. 박포교가 외쳤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금군들이 달려왔지요. 하지만 짐승은 이미 담을 넘어 사라진 뒤였습니다. 추격하라. 금군들이 담 밖으로 나가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지요. 박포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빠르군. 하지만 분명 진짜 짐승이다. 귀신이 아니야. 박포교는 확신했습니다. 귀신이라면 칼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짐승은 칼을 피했지요. 그것은 육체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는 무엇일까? 박포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박포교는 중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저 짐승은 귀신이 아닙니다. 분명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란 말이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혹시 연산군 때 기르던 짐승이 아닐까 합니다. 중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연산군이 짐승을 길렀다고? 네, 전하. 연산군은 온갖 진귀한 짐승을 모았다고 합니다. 호랑이, 표범, 심지어 외국에서 들여온 이상한 짐승들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게 사실이요? 제가 당시 기록을 조사해봤습니다. 연산군은 정말 많은 짐승을 궁궐 안에서 길렀습니다. 하지만 반정이 일어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소. 그 짐승들은 다 죽었을 것 아니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혹시 몇 마리가 도망쳐서 궁궐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오. 네, 전하. 궁궐 구석구석을 수색해야 합니다. 중종은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금군과 포교들을 총동원하라. 궁궐의 모든 건물, 모든 구석을 샅샅이 뒤지도록 하라.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금군과 포교들이 궁궐 곳곳을 뒤졌습니다. 빈 건물, 창고, 심지어 땅 및 배수로까지 모두 조사했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분명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텐데. 박포교는 답답해했습니다. 그때 한 금군이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느냐? 문소전 뒤편 담장 밑에 구멍이 있습니다. 박포교는 황급히 문소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담장 및 덤불 속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이것이... 박포교는 구멍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짐승이 드나들 만한 크기였습니다. 이 구멍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아봐라. 금군들이 구멍을 따라가 보니 궁궐 박숲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군. 짐승은 이 구멍을 통해 드나들었던 것이다. 박포교는 무릎을 쳤습니다. 즉시 숲을 수색하라. 금군들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것을 발견했지요. 숲속 깊은 곳, 큰 바위 밑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털로 뒤덮인 큰 짐승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것이다. 금군들이 외쳤습니다. 짐승은 금군들을 보자 으르렁거리며 이협했지요. 조심하라. 덤비지 마라. 박포교가 말렸습니다. 우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라. 그리고 굶겨 죽이도록 하라. 금군들은 동굴 입구를 막고 지켰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짐승은 점점 약해졌지요. 일주일 후 마침내 짐승은 힘없이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금군들은 그물로 짐승을 포획했지요. 드디어 잡았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포획된 짐승을 궁궐로 가져와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지요. 이것은 티베트에서 들여온 마스티프라는 개입니다. 궁궐의 수의가 말했습니다. 마스티프?
매우 크고 사나운 개의 일종입니다. 보통 크기가 망하지만 하고 힘도 엄청나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궁궐에, 아마도 연산군 시절에 들여온 것 같습니다. 당시 연산군은 온갖 진기한 짐승을 수집했으니까요. 박포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반정이 일어나자 이 개가 도망쳐서 궁궐 박숲에 숨어 살았던 것이로군. 그리고 밤마다 먹이를 찾아 궁궐 안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위눌림은 아마도 이 개가 지나갈 때 나는 냄새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 개의 냄새가 사람들에게 악몽을 불러일으킨 것이지요. 중종은 직접 그 개를 보러 왔습니다. 과연 엄청나게 크구나. 중종은 감탄했습니다. 개는 검은 털로 뒤덮여 있었고 크기는 정말 망하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눈은 달빛에 붉게 반사되는 특이한 색을 띠고 있었지요. 이 개를 어떻게 할까요, 전하? 박포교가 물었습니다. 죽여라. 중종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개는 연산군의 잔재다. 그리고 궁궐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살려둘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때 의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비였습니다. 대비가 개를 보러 온 것이지요. 어마마마, 이 개를 내게 주지 않겠느냐? 네? 중종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십니까? 이 개는 비록 연산의 것이었지만 죄는 없다. 단지 살기 위해 먹이를 찾아다녔을 뿐이다. 대비는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놀랍게도 개는 대비에게 순순히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이 개를 보니 옛 생각이 난다. 옛 생각이라니요. 나도 젊었을 때는 개를 무척 좋아했단다. 특히 큰 개를 말이지. 이 개를 보니 그때가 생각나는구나. 중종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마마마. 그렇다면 이 개는 어마마마께서 기르십시오. 고맙구나. 그렇게 해서 그 개는 대비전에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납게 굴었지만 대비가 정성껏 돌보자 점점 순해졌지요. 며칠 후 박포교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소전에 나타난 괴물의 정체는 티베트산 마스티프 개였습니다. 이 개는 연산군 시절 궁궐에서 기르던 것으로 추정되며 반정 이후 도망쳐 궁궐 박숲에 숨어 살았습니다. 밤마다 먹이를 찾아 담장 및 구멍을 통해 궁궐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괴물로 오인한 것입니다. 보고서를 읽은 중종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군. 귀신이나 요괴가 아니라 다행이다. 네, 전하. 이제 궁궐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기르시는 그 개가 사실은 귀신이라더라. 밤마다 사람 말을 한다더라. 대비마마를 해칠 것이라더라. 중종은 이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비전으로 달려가 물었지요. 어마마마, 괜찮으십니까? 그 개가 해코지를 하지는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이 개는 매우 순하다. 나를 잘 따른다. 대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개는 대비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걱정하지 마라. 중종은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말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비가 잠들어 있을 때 개가 갑자기 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랄, 아랄. 상궁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런데 개는 문 쪽을 향해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상궁이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자객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상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금군들이 달려와 자객을 붙잡았지요. 누구냐? 어찌하여 대비전에 침입했느냐? 자객을 신문하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객은 연산군의 잔당이었습니다. 중종 반정에 불만을 품고 대비를 해치려 했던 것이지요. 만약 그 개가 짖지 않았다면 중종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칫하면 대비가 위험에 처할 뻔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중종은 대비전을 찾아가 개에게 절을 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어마마마를 구했구나. 개는 중종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대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거라. 이 개는 괴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란다. 그렇군요, 어마마마.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그 개는 대비전에서 계속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충실하게 모셨지요. 대비가 돌아가시자 개도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대비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개를 대비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비석을 세워 이렇게 새겼지요. 충견흑룡지묘, 충견흑룡지묘. 충성스러운 개, 검은 용의 무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가 죽고 몇 년 후 다시 괴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소전에 또 괴물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2마리다. 중종은 또다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지요. 그 개가 궁궐 박숲에서 살 때 새끼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자라서 어미처럼 궁궐을 드나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 잡아야 하는가? 박포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죽이거나 잡는 대신 그 개들을 길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숙련된 조련사를 불러 새끼 개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개들은 완전히 순해졌지요. 이 개들을 궁궐 경비에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박포교가 제안했습니다. 경비? 네, 전하. 이 개들은 매우 영리하고 힘도 셉니다. 그리고 후각이 뛰어나 자객을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해서 그 개들은 궁궐 경비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큰 활약을 했지요. 어느 날 밤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금군들이 확인해보니 담을 넘으려는 자객 무리가 있었습니다. 개들은 자객들을 향해 달려들었고 금군들이 그 사이에 자객들을 모두 붙잡았지요. 역시 개들 덕분이군. 중종은 기뻐했습니다. 그 후로 그 개들은 대대로 궁궐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내내 궁궐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사람들은 그 개들을 흑룡견, 흑룡견이라고 불렀습니다. 검은 용처럼 생긴 개라는 뜻이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문소전 괴물 사건의 전말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괴물로 여겨졌던 개가 결국에는 왕실을 지키는 충직한 수호견이 된 것이지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괴물이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은 평범한 동물일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대비께서 그 개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덕분에 나중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셋째,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연산군의 개라는 이유만으로 죽이려 했지만 사실 그 개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넷째,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서운 괴물이 충성스러운 경비견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적대적인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에는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몇 년 후 박포교는 우연히 옛 기록을 다시 뒤적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개가 처음 발견된 장소가 문소전이었다는 점입니다. 문소전은 신더광후를 모신 사당이었습니다. 신더광후는 태조 이성계의 둘째 부인이었지요. 하지만 태조가 죽은 후
신덕왕후는 홀대받았습니다. 태조의 첫째 부인의 아들들이 왕위를 차지하면서 신덕왕후와 그녀의 자식들은 밀려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소전도 점점 쇠락해갔지요. 그렇다면 혹시 그 개가 문소전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을까? 박포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덕왕후는 생전에 개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큰 개를 좋아해서 궁궐에 여러 마리의 큰 개를 길렀다고 하지요. 혹시 그 개가 신덕왕후의 영혼의 인도로 문소전에 온 것은 아닐까? 박포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신덕왕후는 죽어서도 외로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당에 혼자 계셔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신덕왕후의 영혼이 그 개를 불렀던 것은 아닐까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말이지요. 그리고 그 개는 신덕왕후의 부름에 응답해 문소전으로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괴물이라고 오해했고 쫓아냈지요. 다행히 대비께서 그 개를 거두어 주셨고 그 덕분에 개는 편안히 살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대비의 무덤 옆에 묻혔지요. 아마도 신덕왕후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다. 박포교는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홀대받았지만 죽어서라도 자신이 사랑했던 개가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박포교는 문소전을 찾아가 참배를 올렸습니다. 신덕왕후마마, 부디 편히 쉬소서. 그리고 그 개도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당의 풍경이 은은하게 울렸지요. 마치 신덕왕후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포교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름다운 왕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 곁에는 커다란 검은 개가 앉아 있었지요. 왕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내 개를 잘 돌봐주어서. 아닙니다. 마마.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나는 외롭지 않다. 내 개가 곁에 있으니. 왕비는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는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지요. 부디 이 나라를 잘 지켜다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다오. 왕비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박포교는 꿈에서 깨어났지요. 꿈이었구나. 박포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지요. 다음 날 박포교는 중종에게 건의했습니다. 전하, 문소전을 다시 보수하면 어떻겠습니까? 문소전을 신덕왕후마마를 제대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종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비록 신덕왕후께서는 우리 선조가 아니시지만 태조의 왕비이셨으니 마땅히 존중해야 하오. 그렇게 해서 문소전은 다시 보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지요. 그 후로 문소전에는 더 이상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덕왕후께서 드디어 편히 쉬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소전 괴물 사건의 진짜 진실입니다. 34년 동안 궁궐을 떠돌던 검은 개. 그 개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영혼이 부른 친구였고 왕실을 지키는 수호신이었으며 결국에는 신덕왕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찾은 충직한 동반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에는 괴물이 없습니다. 단지 오해받은 생명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심지어 무섭게 보이는 짐승도 말이지요.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조선시대 미스터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